어제는 친구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67세, 저보다 3살이나 젊었던 그는 갑자기 쓰러졌다고 합니다. 뒤돌아보니 후회뿐인 인생이라며 그의 아내는 울었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해지는 5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아침 버스 운전대를 잡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요. 60대에서 시작되는 진짜 인생의 비밀, 오늘 처음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시골 마을을 오가는 마을버스 운전사 정영식입니다. 올해로 70세, 운전대를 잡은 지 49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60대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죠. 하지만 대부분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노인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 85%가 60대 때 알았더라면 달리 살았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영상에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사람과의 거리감이라는 주제는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노년의 외로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 아저씨, 버스를 탈 때마다 당신 덕분에 하루가 행복해져요. 30년 단골 승객의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이나 연로하신 분들께 들려드리면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제가 50여 년간 몰았던 버스 안에서 깨달은 인생의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소중한 삶의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는 불씨가 됩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85세 마을버스 기사의 가슴 뭉클한 인생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해가 뜨기 전 저는 마을에서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50여 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시간을 지켜왔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 소리가 들리면 습관처럼 일어나 세수하고 간단히 아침을 챙겨 먹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차고지로 향합니다. 차고지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버스 상태를 꼼꼼히 점검합니다. 타이어 공기압부터 엔진 오일, 브레이크 상태까지 살펴봅니다. 매일 아침 하는 일이지만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과입니다. 승객들의 안전이 제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운전석에 앉아 거울을 정리하고 핸들을 닦는 제 손길에는 49년의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처음 운전대를 잡은 것은 21살 때였습니다. 군용 트럭을 몰던 저는 제대 후 먹고 살 길이 없어 운전을 직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운전 인생이 어느새 50여 년이 흘러 지금은 70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몰던 버스는 시대에 따라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수동 변속기가 달린 낡은 버스였는데 지금은 자동 변속기의 현대식 마을버스를 지나 전기로 움직이는 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건 제 마음가짐입니다. 매일 아침 첫 차를 운전하며 마을 사람들의 하루를 열어드리는 일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첫 정류장에 도착하면 오랜 단골 승객들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김 할머니는 20년 넘게 제 버스를 타고 시장에 가십니다. 아침마다 오늘도 안녕하세요. 정 기사님 하고 인사하시는 그 목소리가 저의 하루를 밝게 만듭니다. 어떤 날은 손수 만드신 김치나 반찬을 작은 통에 담아 건네주시기도 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저는 그저 버스 아저씨입니다. 하지만 제 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이 버스는 제 인생이고 승객들은 제 인연입니다. 신기한 일은 어떤 분은 제 버스를 타고 결혼식장에 갔다가 세월이 흘러 그 자식들을 데리고 다시 제 버스를 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마을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학교에 가는 아이들, 직장에 출근하는 청년들, 병원에 가는 노인들까지 그들의 일상에 저도 함께하며 살아왔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50여 년 동안 많이 변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버스를 운전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제게는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달리지만 매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며 살았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제 인생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오후가 되면 버스 운행 중간에 잠시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 옆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저의 7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뒤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후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70을 넘어서니 제게 남은 것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도 점점 줄어들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있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은 많이 세상을 떠났고 남아있는 친구들도 병원에 누워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하고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아픔을 느끼게 합니다. 허리도 구부정해졌고 시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을버스 운전은 아직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저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어 돌아보니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딱 세 가지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것들이 사라졌지만 이 세 가지는 제 삶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입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건강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60대 초반까지만 해도 아픈 데 없이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65세 때 갑자기 무릎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버스를 오래 운전하며 클러치를 밟느라 무리가 갔던 겁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지금은 버스에서 내릴 때마다 무릎을 부여잡고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때 좀 더 신경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젊었을 때 무리하게 일만 했던 것이 후회됩니다. 건강검진도 제대로 받지 않았고 아프면 그저 참고 견뎠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가보라고 했을 때 들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둘째는 말버릇입니다. 평생 어떤 말을 했느냐가 지금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는지를 결정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성격이 급해서 승객들에게 가끔 퉁명스럽게 대했습니다. 특히 요금을 늦게 내거나 버스 문이 닫힐 때 뛰어오는 사람들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비 오는 날 한 할머니께 버스에 올라타는 걸 도와드리지 않고 재촉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다시는 제 버스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말을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에게 항상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저를 찾는 단골 승객이 늘었고 지금까지도 제게 인사를 건네는 이웃이 많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박 씨라는 승객입니다. 처음에는 매일 술에 취해 버스를 타서 저를 귀찮게 했습니다. 다른 기사들은 그를 태우지 않았지만 저는 참고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술 냄새가 나도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 날이 몇 달 지나자 박 씨는 점점 술을 줄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는 제게 정 기사님의 친절한 말 한마디가 저를 살렸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만나면 제게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셋째는 사람과의 거리감입니다. 이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를 받게 되고 너무 멀면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버스 운전사로서 승객들과 매일 만나지만 그들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반갑게 인사하는 정도였습니다. 덕분에 불필요한 갈등 없이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식들에게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는 저도 자식들에게 이것저것 요구했습니다. 공부해라, 이런 직업 가져라, 이런 사람과 결혼해라 등등.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간섭이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식들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돕겠다고 하지만 그들의 결정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오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큰 부와 명예가 아니라 이렇게 작고 소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지내며 좋은 말로 사람들과 교류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저의 70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걸 알았더라면 더 행복한 삶을 살았을 텐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깨달은 것이 다행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이 교훈을 더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해질녘, 저는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버스를 천천히 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은 오늘도 아름답습니다. 50여 년 동안 같은 길을 달리면서 보아온 풍경입니다. 이 운전대를 잡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기쁨과 슬픔, 성장과 노화를 함께 했습니다. 만약 제가 다시 60세로 돌아간다면 저는 무조건 다르게 살 것입니다. 지금 70세의 제가 60세의 저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더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에게 너무 기대지 않을 것입니다. 정이 많고 책임감이 강했던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제 몫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가족의 행복, 아이들의 성공, 모든 것이 제 어깨 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만 했고 가족들의 필요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제 아내가 30년 전 60대 초반에 몸이 아프다고 했을 때 저는 그저 참아 괜찮아질 거야 라고만 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몸은 점점 더 나빠졌고 결국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아내의 건강이 돈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정말 원했던 것은 제 관심과 시간이었는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 몫이 있고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10년 전 60세였던 제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불필요한 부담과 스트레스 없이 더 평온한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둘째, 건강은 지금이 가장 젊을 때라는 것을 명심하며 살 것입니다. 60세에는 아직 건강했기에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몰랐습니다. 그때는 무릎도 아프지 않았고 허리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고 허리도 굽었습니다. 이제야 걷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 버스는 수동이라 클러치를 계속 밟아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클러치 페달을 밟는 일이 얼마나 무릎에 부담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무릎 관리를 좀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땐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65세 때 일입니다. 언덕길에서 버스가 고장나서 밀어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너무 무리해서 허리를 다쳤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참았습니다. 그 후로 허리 통증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그때 당장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받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매일 아침 간단한 스트레칭을 합니다. 무릎을 굽혔다 펴기, 팔 돌리기, 목 돌리기 등 간단한 운동이지만 이것이 제가 아직도 버스를 운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60대에는 아직 늦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건강관리를 시작했더라면 지금 훨씬 더 건강했을 것입니다. 셋째, 말 조심, 말 절제하며 살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말 한마디가 사람을 떠나게도 하고 다시 돌아오게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말이 많았습니다. 제 생각을 모두 말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누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 지적했고 제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15년 전 제 막내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런 사업은 망한다. 내가 무슨 사업을 해. 그럴 시간에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 등 부정적인 말만 했습니다. 아들은 제 말에 상처받았고 3년 동안 저희 집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힘들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이면 해봐. 아빠가 응원할게 라고 말했더라면 아들과의 관계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하고 싶은 말의 절반만 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를 생각합니다. 그러니 후회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손자들이 찾아와도 조언을 강요하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봅니다. 그러니 손자들이 더 자주 찾아오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6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이렇게 살 것입니다.
사람에게 너무 기대지 않고 건강을 소중히 여기며 말을 조심하고 절제하며 살 것입니다. 지금 60대인 분들은 저의 이 후회와 깨달음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산다면 80대가 되었을 때 후회 없는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해질녘, 저는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버스에서 내립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는 시간입니다. 60년 동안 운전대를 잡으며 달려온 인생 여정이 저녁 노을처럼 붉게 물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60세가 되면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60세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동안 너무 바빠서 놓쳤던 것들,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저는 60세 때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60세를 은퇴의 나이, 쉬어가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진짜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49년간 버스를 운전하며 보낸 시간은 가족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집 장만하고 생활비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제 삶이라기보다는 가족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되니 아이들은 다 자라서 독립했고 집 대출금도 다 갚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 작은 정원을 만들어 식물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추, 고추 같은 간단한 채소부터 심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다양한 꽃과 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버스를 운전할 때는 항상 시간에 쫓겼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발해서 정해진 시간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원 가꾸기는 달랐습니다. 천천히 제 속도로 할 수 있었습니다. 식물은 서두르지 않고 자기 시간에 맞춰 자랐고 저도 그 리듬에 맞춰 살게 되었습니다. 라디오 듣는 것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라디오를 들을 시간이 없었는데 60세 이후부터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라디오를 틀게 되었습니다. 세상 소식도 듣고 음악도 즐기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특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매일 그 시간이 되면 라디오 앞에 앉아서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62세 때였습니다. 버스 회사에서 운행 노선이 변경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타던 익숙한 노선을 떠나 새로운 노선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낯선 길, 낯선 승객들. 하지만 곧 새로운 변화가 저에게 신선한 활력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마을,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풍경이 저의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60세 이후에도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65세에는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바다를 보고 한라산을 바라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오랜만에 아내와 둘이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미뤄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매년 한 번씩 여행을 다녀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깨달으면 하루라도 더 후회 없는 노년을 살 수 있습니다. 60세에 깨달은 것과 70세에 깨달은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60세에 깨달으면 아직 20년의 시간이 남아 있으니 그 깨달음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세에 깨달으면 실천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60세인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0세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세요. 그때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건강? 관계? 추억?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적당한 운동을 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으며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사진 속에는 제 인생의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고생, 중년의 분투, 그리고 노년의 평온함까지. 60세 이후의 삶이 더 의미 있고 행복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젊음만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삶도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속도는 조금 느릴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깊이는 더 깊습니다. 60세부터는 진정한 자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타인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시작입니다. 버스가 마지막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하루의 여정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50여 년 운전대를 잡아온 제 인생도 어느덧 해질녘에 접어들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묘합니다. 젊을 때는 돈과 성공만을 쫓다가 나이 들어서야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건강, 말버릇, 사랑과의 거리감. 이 세 가지가 결국 노년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을 오래전 한 승객이 제게 물었습니다. 정 기사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때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60세라고 늦은 게 아닙니다. 70세라고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리고 그 답을 찾아 하루를 시작하세요. 제 버스에 오르는 승객들처럼 여러분도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을 겁니다. 그 여정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만났던 특별한 승객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이 늙은 버스 기사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